32번. 그 빨간 색깔 펜이랑 혹은 사용하지 않은 형광펜을 하나 들어볼래? 여기 형광펜 앞에 있거든? 빨간색 펜을 들어도 괜찮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형광펜 그걸 한번 들어봐. 이제 표시를 하면서 볼게. 32번. 일단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 32번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클리닉 양식을 쓸 때 되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그 답에 끼워 맞춰서 답 근거를 찾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1번이랑 4번이 왜 오답이냐는 질문이 나왔고 나도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봤는데 답변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당연히 소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왜 아닌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가끔 나도 그 질문 프린트에 왜 오답인지를 설명을 하는 글을 쓰거든?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 우리 위에서 5번째 줄 however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however. 그 펜을 들고서는 보면 된다. 나는 빨간색 펜이라고 지칭할게. 빨간색 펜. 그 위에서 5번째 줄 however 32번부터 보면 하지만 unlike 무엇무엇과 달리 대조할 때 쓰는 전치사잖아. 사운드 디자이너 음향 설계자와는 달리 컴포저 작곡가는 여하튼 이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사운드 디자이너랑 컴포저랑 이제 대조되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 그 사운드 디자이너와 달리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자주 shy away from 피한답니다. 이 작곡가가 뭐를 피하냐면은 독특한 곡을 창작하는 걸 피하거든. 근데 이 독특한 곡이라는 게 이 that부터 words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반영하는 독특한 곡이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3번째 줄에 보면 futuristic world 미래 세계에 대한 그 영화의 작곡을 하는 거잖아. 지금 영화 음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반영하는 독특한 곡을 창작하는 걸 피하는데 작곡가들은. 그리고 often 자주 present는 지금 동사 2개가 병렬되는 거죠. and를 사이로 present랑 shy 2개가 병렬되는 거죠. 작곡가는 피하고 그 다음에 자주 제시한답니다. 음악 score 악보라는 뜻이 있죠. 점수라는 뜻도 있지만 맥락이 음악에 대한 거니까 악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 그 음악 악보를 제시한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악보인 줄 알아? that부터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익숙한 구조와 케이던스 별표 단어 박자를 possess 포함하는 그러한 음악의 악보를 제시한답니다. familiar의 그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 그러니까 결국에 음악 작곡가가 하는 일은 익숙함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 다음 문장 while부터 빈칸 while에서 세모가로로 열잖아. 그 다음에 빈칸 줄에 time에서 닫히잖아. 그 다음에 이때 가주어진 주어죠. 그러니까 가능하기는 해. 뭐가 가능하냐면 이게 방해할지도 몰라. interfere 뭐를 방해하냐면 창의성과 공간과 시간에 대한 느낌이라는 걸 방해할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디스가 뭔지를 내가 한글로 쓰라고 하면은 그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갖고 있는 악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디스는 바로 윗문장에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갖고 있는 악보 이게 익숙하니까 창의성을 저해할지도 몰라. 이 디스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 익숙한 악보를 얘기하는 거잖아. 하지만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건 결국에 그 익숙함이 가져다 주는 이점이잖아. 이점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의 근거가 그 빈칸 다음 문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 그럼 빨간색 펜으로 어디에다 네모를 치면 되냐면 빈칸 아래 recognizable 보여? 거기에 네모 한번 쳐봐. 인식할 수 있는. 쳤어. 빈칸 아래 recognizable. 그 다음에 또 빈칸에서 2줄 내려와봐. recognizable 보여? recognizable 컨텍스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comfortable 보여? comfortable에도 네모. 지금 우리 빈칸 아래로 네모 3개 쳤다. recognizable scores에 recognizable 그 다음에 recognizable context comfortable 그 다음에 밑에서 2번째 줄에 acceptable 쳤어? 이거랑 일맥하는 게 선택지 2번에 access거든. access 선택지 2번에 access. 그러니까 익숙함으로 인해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럼 한번 봐봐. 빈칸 아래 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악보를 통해서 즉 익숙한 악보를 통해서 그 미래 비전 있죠.
시각, 미래나 갤럭시, 우주에 대한 시각 있잖아. 근데 이게 far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 이게 위치가 될 수 있답니다. 인식할 수 있는 맥락 안에서 위치될 수 있다는 거는 우주라고 하면은 나랑 동떨어진 것 같은데 그 익숙한 악보에 의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한 익숙함이라는 건 allow류 동사, A to 부정사, 보는 사람이 위치되도록 허용하는 거죠. 편안한 공간에. 결국에 네모 친 게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쓰인 거거든. so that부터는 세모가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화라는 게 그래서 이끌 수 있는 거죠. 보는 사람을, to는 여기서 전치사죠. 어디로 이끄냐면은 what부터도 네모가로. 익숙하진 않지.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시각, 세계에 대한 시각으로 그 보는 사람이 이끌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 a world, 이 세계라는 게 어때? different부터 동그란 거로죠. 그들 자신의 세계랑은 다른 세계잖아. 그러니까 멀리 우주 같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도 익숙한 악보를 통해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맥락으로 만들어준다는 건데 선택지 1번 한번 봐봐. 그거 근데 빈칸에 이시지칭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이시지칭하는 건 익숙한 악보거든. 결국에 바로 위에 있는 디스랑 똑같아. 그럼 우리가 빈칸 문제 풀 때 유의해야 될 게 뭐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대명사가 뭔지 몰라서일 수도 있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지? 그럼 이 빈칸에 주어인 이시지칭하는 거는 결국에 익숙한 악보거든. 이게 수는 안 맞아. 지금 데이로 쓰면 좀 편할 텐데 바로 위에 있는 디스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스로. 그럼 익숙한 악보라는 게 선택지 1번 봐봐. 익숙한 악보가 자유롭게 한대 이야기를. 그것 여기에서 it도 결국엔 익숙한 악보를 얘기하는 거잖아. 악보의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한다? 그럼 이거를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 결국에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창의적으로 한다는 거고, 창의적이라는 거는 작곡가가 하는 거에서 대조적인 개념에 있는 거잖아. 작곡가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익숙함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줄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 뭔 말인지 돼? 선택지 4번 한번 봐봐. 그 익숙한 악보라는 게 청중을 향하게 한답니다. 영화의 테마로, 테마. 여기서 영화의 테마라고 하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미래 세계잖아. 미래 세계라는 건 결국에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미래 세계나 우주는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결국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한 음악을 해가지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도 선택지 4번도 theme으로 이끄는 게 아니잖아. 미래 세계야. 이렇게 창의적이고 우리랑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한 영화야. 이런 것으로 청중을 이끄는 게 아니니까. 익숙하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작곡가의 일이잖아. 그래서 선택지 4번도 theme 때문에 지워지는 거다. 영화의 테마라는 건 미래 세계인데 미래 세계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대단해가 아니라 익숙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게 작곡가의 일이니까. 그래서 4번도 지워지는 거다. 단순하게 말하면 1번이랑 4번이 얘기하는 거는 작곡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작곡가가 하는 일이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1, 4번은 오히려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랑 1, 4번이 지워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33번. 33번이 참 어렵죠. 이게 답근 거를 사실 하나만 쳐서는 안 되거든. 최소 2개는 쳐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어디냐면은 그 빈칸 바로 다음 문장 있죠. what부터 determine까지를 일단 하나를 쳐야 되고 무조건.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and our understanding 있죠. 33번에.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and 오른쪽으로 our understanding, 거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치면 답근 거 2개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풀 수가 있거든. 되나요? 보면은 얘들아, 근데 우리 중간중간 한번 읽어보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봐봐. 보면은 psychological study, 그 심리학적 연구가 있어 왔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연구냐면 서브젝트는 지금 연구나 실험이라고 하면 피실험자가 되잖아. 그 실험을 당하는 사람. 피실험자가 보여지는 거다. 너네가 서브젝트고 내가 리서처리라고 하면 내가 너네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피실험자가 보여지는 거죠. 사진이.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요청받는 거죠. asked랑 병렬되는 건 shown. 그 다음에 뭐라고 요청받는 거야?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그 표현을 표현이나 상태를, 정신의 표현이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이빈스드는 뒤에서 앞으로 마인드 수식해주는 거다. 과거분사로서. 분명히 나타내어진 정신의 표현이나 상태를 확인하라고 요청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사진을 한 3장 정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일 것 같냐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네가 1번 사진을 보고 슬프다, 2번 화났다, 3번 기쁘다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는 거거든. 근데 다음 문장을 한번 봐봐. 결과라는 게 invariably 항상이면 100%잖아. 100% 매우 섞여 있다는 건 사람들이 일관되게 감정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야. 1번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슬프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쁘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서브젝트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못 맞춘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뭔 말인지 돼요? 17세기에 프랑스의 화가와 17세기의 화가와 이론가인 찰스라는 사람이 1년의 얼굴을 그렸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감정을.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건 화가가 요청받은 거잖아, 표현하라고. 여기에서 that painters에서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what부터 them까지 네모가로로 묶으면, 근데 그것들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것, them이 지칭하는 것은 너네가 질문 프린트에 썼듯이 faces잖아.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그 얼굴에 대해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결국에 선택지 5번이잖아. them이 지칭하는 것도 역시나 faces인 거 알죠? 어떤 수의 그 선택지 5번 얼굴들도 대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답니다. 서로 손실 없이. 그러니까 뭘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뭘로 바꿔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 화가가 예를 들어 슬픈 얼굴을 그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angry, 화난 얼굴을 그리고 여기에는 뭐 행복한 얼굴을 그렸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 사진을 섞어놔도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야. 분명히 화가한테는 그 표정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걸 사진을 바꿔도 상관이 없대. 그럼 빈칸 오른쪽 그 없는 것 있잖아, missing. 모든 이러한 것에서 없는 것은, 여기에서 모든 이러한 것은 문맥상 선택지 5번의 그 얼굴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 얼굴에서 빠진 게 혹은 그림에서 빠진 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나 맥락이었다. make 뒤쪽으로 목적어는 더 이모션이고 determinant이 형용사로서 목적격 보어죠. 감정을 확정적으로 만드는 상황이나 맥락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때? 알아야만 해. 100% 무조건. 이 사람이 누군지,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 그 다음에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what is at stake, 무엇이 관건인지 그 장면에서 더 like, 비슷한 것, 기타 등등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감정을 알려면. 근데 지금 그 화가가 그린 사진에는 감정이 빠져 있잖아. 밑에서 4번째 줄에 엔드 오른쪽 한번 봐봐. 그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는 것은 어쨌든 precipitated, 촉발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될 수도 없답니다. isolated부터 세모가로 떨어진 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해라는 게 촉발되거나 유지가 될 수 없다. 떨어진 채로 사회적 그리고 인간의 맥락으로부터는. 거기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에 빨간색으로 네모 한번 쳐볼래?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지금 밑에서 2번째 줄에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근데 빈칸 밑에 any setting or context에 네모 한번 쳐봐, 빨간 펜으로. 근데 지금 그림에는, 그 사진에는 이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어때? 선택지 5번에 그 그림이 어떤 걸로 대체돼도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상황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그럼 이게 돼? 돼요? 되죠? 그 다음에 34번 답 끈 거랑 주제가 뭐냐. 이거 젠장. 같이 한번 보면 그 빈칸 역시나 빨간색 펜 들고 있죠? 들고 있어? 보면 애들아 그 빈칸의 위에 How she views the street 보여? 거기에 빨간색으로 네모 한번 쳐봐. 이게 사실 와닿지가 않아. 그녀가 도로를 보는 방식? 뭐 어쩌라는 거야. 그녀가 도로를 보는 방식이라는 건 결국에 싸잡아 말하면 교통이거든. 교통? 그녀가 교통을 인식하는, 도로가 결국엔 트랜스포테이션이잖아. 그러니까 교통을 인식하는 방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선택지 4번 한번 봐봐. tracks with
꽤나 closely 면밀하게 일치를 한답니다. 그녀가 돌아다니는 방식과 그 파란 색깔 펜 있으면 how she gets around에 파란색으로 한번 네모 쳐볼래? 결국에 빈칸에서 말하는 주어는 그녀가 교통을 바라보는 방식이 선택지 4번에 파란색 네모친 그녀가 돌아다니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 거기 찾았어요. 빈칸에서 밑으로 1, 2, 3, 4, 5 다섯 줄 내려와. And like our politics 찾았냐? And like our politics 그리고 모든 정치회사처럼 모든 transportation 교통이라는 건 빨간색으로 네모치면 되죠. 그녀가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이죠. 교통이라는 것은 지역적이고 intensely 지극히 개인적이다. personal에 파란색으로 네모치면 되죠. 즉 그녀가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 교통을 바라보는 방식은 개인적이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public 찾았어? 맨 오른쪽에 있는 단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대중의 논의 있잖아. about street, 그 도로에 대한. 이것도 빨간색으로 네모치면 되거든. 그러니까 도로를 바라보는 것, 즉 교통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대중의 토론은 그녀의 의견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디에 뿌리를 두는 거야? 개인적인 가정. 파란색으로 네모치면 되죠. personal이랑 emotional assumptions랑 결국에 맥락이 같은 거잖아. 돼? about 뒤쪽에 어떠한 감정적인 가정이냐면은 어떻게 변화라는 게 그 사람의 통근에 영향을 미칠지. park는 여기서 주차하다라는 동사죠. 주차할 능력. 그 다음에 믿음. 무엇이 안전한지, 그 다음에 무엇이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믿음, 혹은 순이익 같은 거 있잖아. 지역적 사업에 대한. 결국에 이 지문이 얘기하는 건 뭐야? 사람이 교통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지극히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라는 그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생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 집 앞에 33번 버스가 다른 곳으로 간대. 그럼 내가 불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통 결정을 내린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해되죠? 전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3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들아 순서별 문제 풀면서 느꼈을 테지만 이거 완벽하게 한 세트 완벽하게 순서별 안 해도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를 한 세트로 찾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A, B. A 다음에 B잖아. 그러면 한번 선택지를 봐봐. 답이 몇 번이야? 4번이야. A, B가 하나밖에 없어. 한 세트로 묶이는 게. 이런 식으로 답을 접근해도 되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근데 이게 나는 어떻게 주어진 글에서 첫 번째로 오는 게 C라는 걸 나는 먼저 찾아서 그러면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잖아. 그래서 1, 2, 3을 먼저 소거했거든? 근데 이게 답을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보통 뭐 대명사 혹은 전관사, 관사, 어나, 더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찾는 것도 좋은데 토픽으로 묶는다는 것도 알면은 도움이 참 많이 되잖아. 그 주어진 글을 한번 봐봐. 이거 같이 읽어보자. 그 협상이라는 것은 정의될 수 있답니다. 시도하는 것으로서. 탐구한 다음에 나 이거 조정한다라고 해석할게. reconcile. 탐색하고 조정하는 거죠. 상충하는 입장을. 근데 도대체 왜 탐색한 다음에 조정해봐야 돼?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수용 가능한 결과로. 여기서 수용 가능하다는 건 양 당사자한테 수용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에 협상의 정의에 대해서 주어진 문장에 대해 주어진 글이 얘기하죠. C로 넘어가는 거는 그 첫 번째 줄에 D outcome 때문에 그런 거잖아. 심지어 이거 정관 on 나왔네. on outcome이었네. 주어진 글에서. 그 다음에 C의 첫 번째 줄에 D outcome이네. 그쵸? 이거 그러면은 관사로도 묶을 수 있었네. on이랑 더로. 그 다음에 토픽으로도 묶을 수 있었죠. outcome이라는 토픽으로 묶이잖아. 근데 C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그 본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결과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위치의 선행사는 outcome이고 실제로는 유리할 수 있잖아. 한 당사자에게 더 another party 또 다른 당사자보다 뭐 결과는 차치하고 이 사람이 C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협상의 목적이라는 것은 영역을 확인한다는 거야. 지금 C에서 얘기하는 건 협상의 목적이잖아. 근데 어떠한 영역을 확인하는 거냐면 공통의 이익과 갈등의 영역을 확인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공통의 이익의 영역이라는 게 명확히 된 다음에 정제되고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clarified, refined, 기분이 세 개가 병렬되는 거다. 알죠? clarified, refined, 기분이 병렬되는 거잖아. 비동사 뒤에 걸리는 pp로서. 그 다음에 negotiated는 형용사로서 form을 수식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시. 공통 이해의 이익의 영역은 명확하게 되고 정제된 다음에 주어질 수 있는 거죠. 협상된 형태와 실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희진이랑 같이 협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둘이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한 다음에 좀 정제한 다음에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공통 이해 영역에 있어서는. C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C에서 A로 넘어가는 답의 근거가 그 the areas of common interest랑 대조되는 이번엔 어때? 차이가 나는 영역이잖아. C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은 공통 이해 영역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긴 협상 가능한 영역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negotiated form이 되는 거잖아. 협상 형태가 가능한 거잖아. 근데 A에서는 어때? 차이 영역이야. 차이가 나. 그러니까 둘 다 양보를 안 하는 거야. 뭔 말인지 됨? 차이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때? 그럴 수도 있고 빈번하게 그냥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아마도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미래 협상에.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야. 차이가 나니까는 협상에 있어서. 또는 실제로 어때? in reconcile love 조정이 안 된 채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경우에 그 당사자들이 매우 antagonistic 적대적이야. 협상의 여지가 없어. 그 다음에 양극화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협상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협상의 과정이라는 게 주가 될 수도 있답니다. 설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설명만 하다 끝나는 거죠. 각자의 입장을. 매우 자주 공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갈등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할 거 아니야. B에서 얘기하는 Ds가 지칭하는 것은 A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those instances잖아. 그쵸? B에서 첫 번째 줄에 Ds는 A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는 B를 이해하면 알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고 가끔씩은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얘들아 결국에 Ds는 뭐야? 적대적이거나 양극화된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협상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되지? 협상이 안 되는 경우에 B에서 두 번째 줄 협상이라는 건 기능을 수행한답니다. 갈등이 있는 이해를 조정하는 게 아닌 조정하는 것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협상의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할 때 Ds가 지칭하는 건 뭐야? B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그 위에서 얘기한 펑션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데? 좀 딜레이 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홍보할 수도 있고 협상이 안 되니까 우리 회사 좀 홍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심을 돌리거나 혹은 정보를 찾을 수도 있잖아. 다른 당사자나 그것에 협상하는 포지션에 대한 정보, 그 당사자가 어떤 정보 갖고 있는지 혹은 협상하는 포지션이 어떤지 이런 정보를 빼내는 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돼요? 그럼 결국에 중심 내용은 뭐야? 협상의 정의와 목적,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제일 어렵잖아. 와닿지 않잖아, 솔직히.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계속 글을 그렇게 하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믿기지 않지만 이번 주 주말이 마지막 수업이고 자료는 또 기깔나게 준비해놨거든요. 수능 남은 기간 동안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놨으니까 꼭 참석을 하시고 그쵸? 꼭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 얘기 다 한 건가? 주말에 봐요 그러면.